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내가 내 집 장만하고 그래서 내가 미래 세대 내 아이 가정을 내가 꾸리고 아이를 내가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원래 의도하지 않게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최근의 이슈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도리어 부동산 시장을 교란 상태 아니면 혼란 상태로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가격을 막 띄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요즘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죠. 그래서 소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여러 그 정치권에서의 제안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또 내놓고 있는 이런 제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민주당 쪽에서 먼저 이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야 완전히 그 민주당 쪽에서마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는 그러한 쪽으로 간다. 완전히 폐지하거나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전반적으로 재설계한다. 재설계한다는 것은 더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완화한다는 이러한 의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현 정부에서도 마침 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던 그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서 이제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이 종합부동산세 또는 이 종부세는 2005년도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한 그러한 제도이죠. 당시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은 당연히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주택가격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종부세 도입이었고 이것은 무엇보다 너무 고액 주택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좀 강화함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잡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유세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뭐 비판도 하고 뭐 재산세가 있는데 왜 별도의 이러한 또 재산세를 또 도입하냐. 그래서 뭐 이중 과세다. 뭐 이러한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 뒤에 이것이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전반적인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국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요. 2005년도에 제가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택을 잘 분양을 받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자기 자산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하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재산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 조그만 자산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 개인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그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뭐 사이클도 있고 뭐 당시에 또 새롭게 신규 주택 분양도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주택가격이 이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율을 또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주택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되니까 다시 이번에 이 종부세율을 또 높였죠. 이렇게 높였는데 또 이제 다시 현 정부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현 정부 들어오니까 다시 주택 가격이 2022년 여름을 기점해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율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율을 일단 한번 그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한번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도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해서 아예 이것을 이제는 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해가지고 한번 이제 취임한 뒤에 1주택자와 2주택자와 차이 없이 종부세율을 이것을 0.5%부터 2.7%까지 이렇게 누진세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리고 이제 3주택자는 이것을 0.5%부터 5%까지 이렇게 좀 차등 부과를 했었는데, 이걸 아예 단일세율로 하자. 그러니까 뭐 1주택, 2주택, 3주택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0.5%부터 2.7%까지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정부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이 종부세를 부과하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죠. 일단 뭐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완전히 더 몰려가지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더군다나 이제 강남에 제일 좋은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또 전반적인 모든 종부세율을 다 낮춰버리면 이건 또 이것대로 집값을 전반적으로 다시 또 부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러한 종부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1주택자에 대해서 아예 뭐 없애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완전히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예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발 호재 터졌다. 버티길 잘했네. 집주인 환호. 이 한국경제에 나온 최근 기사인데요. 결국은 이제 딱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압승을 하게 되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좀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먼저 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우겠다, 뭐 이런 주장이 뭐 당론으로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당 대표도, 원내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뭐 이제는 뭐 현 정부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이 다수당인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띄우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돼버리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뭐 경제적으로 정말 뭐 집값을 뭐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소위 한강벨트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뭐 아프나 뭐 동작이나 용산 이런 쪽에서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한강벨트, 이 종부세 벨트를 뭐 잡아야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종부세를,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신문 기사에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러한 어떤 종부세를 뭐 개편하든 아니 폐지하든 이런 것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시 또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따져보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이 부동산 관련세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건 낮춰야 된다, 이걸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건 지난해 초 2023년 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문정부 역주행의 부동산세 부담, 그래서 OECD 5위에서 1위로 올랐다,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처음 났을 때 제가 정말 이거 맞는가 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이번에 다시 오늘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요, 이 자산세, 전체 GDP 대비 부동산 총 세금을 납부하는 그 비중은 4.5% 정도 되는데요. 그 속을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주민세, 이런 주민세 중에 재산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합한 그 재산세는 이게 1.182%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OECD에서 한 1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고요. 자산 거래세, 우리가 보통 거래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취등록세, 그런 것이 2.596%, 그냥 2.6%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이 높은 거는 보유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거래세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우리나라가. 제가 그래서 계속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유세를 좀 높여주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다, 그래서 OECD 평균 정도로 맞추자,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그래서 제가 직접 OECD 자료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마침 한국인 저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OECD 주요 국가들하고 우리나라의 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을 95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추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 아래에 보라색 점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 GDP 대비 우리 부동산 세금이 지금 뭐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해서 21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저머니, 그러니까 이 독일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데 그 위에 보시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한 3분의 1 수준,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다 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자료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건 OECD에서 또 나온 또 하나의 자료인데 그 자료 보고서를 또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 할 때 GDP 대비로도 보지만 또 총 조세, 그러니까 전체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 전체 조세 수입 대비로 이 재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또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교한 자료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에 또 단연코 우리나라가 1등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2020년 자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총 조세 대비 이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1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는데 그 속을 보면 또 여기서도 보면 거래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나 뭐 취등록세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거래세가 한 8.56% 정도 되고요. 이 상속증여세가 한 1.9%가 되고 보유세는 3.72%예요.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제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보면 보유세는 한 평균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적어도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로 보면 나와 있고요. 거래세는 제가 또 그림을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OECD 평균 정도에 비하면 뭐 한 3배 이상 높고요. 그 우리나라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은 2위로 높은 호주에 비해도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세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유세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훨씬 더 낮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다시 또 이건 또 한국 제가 여러 자료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OECD 자료도 제가 2가지 보여드렸고 이건 한국에서 나온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최근 자료예요. 올해 초에 나온 그런 자료인데요. OECD 국가 보유세 세액 부담 비중을 최근 2020년부터 22년까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 총 조세 대비로 보면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약간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GDP 대비로도 그렇고 총 조세 대비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 거래세는 우리나라가 단연코 높다. 총 조세 대비로도 그렇고 GDP 대비로도 굉장히 높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종합부동산세를 저는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또 추가적으로 마치 이거 뭐 부유세 아니면 뭐 어떤 징벌적인 그런 부유세 그러니까 넌 너무 부자니까 내가 징벌적으로 뭐 과세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조세 체계를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어떤 그 국가에 있어서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저의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는 우리는 높여야 된다.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종부세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똘똘한 한채 현상을 더더욱 부추겨가지고 사실 이게 바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집중되고 서울의 강남 집값이 3배 오르고 지방 값은 한 2배 정도 그래도 올랐는데 서울에 더 집중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부추긴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더욱 지방에 있는 집을 다 팔아버리고 당연히 저 같아도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러한 집 한 채를 딱 마련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에 뭐 3채, 4채 있어도 그걸 다 합해도 서울에는 아니면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지방에 있는 그런 집은 여러 채 갖고 있다 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고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는 30억이 되고 40억이 돼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종부세를 그냥 차제에 재산세와 그냥 일원화해서 하나를 묶자.
그게 제 첫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말씀이고, 그 대신 이 보유세는, 재산세는 좀 세율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도 뭐 OECD 평균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선진국 중에 OECD 국가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제일 높아요.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요. 두세 배 높아요. 제가 여러 번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보유세를 높임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유를 그냥 뭐 싸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그로부터 내가 또 차익을 얻겠다는 투기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 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보유세를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거 갖고서 그냥 기다리고 그냥 거기에 투기하는 그러한 수단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이걸 너무 부담되면 시장에 이걸 내놓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유세를 좀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보유세율을 계산할 때 주택 수가 아니라 모든 주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이 총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지방의 경우에는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집들이 많이 드러나고요. 점점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정말 이 지방 도시들은 이제 아예 집이 점점 더 이제 공실화 될 뿐만 아니라 인구 자체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울의 똘똘한 한 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왕이면 집을 한 채, 두 채 이런 숫자와 상관없이 적어도 두 채까지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지방에 한 채 정도는 이게 세컨홈으로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방의 집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요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2주택자까지라도 최소한,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전체 다 그냥 모든 집들을 숫자와 상관없이 총 가액으로 주택 가격으로 해서 누진세를 좀 높은 수준으로 지금보다 높게 이렇게 부과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동이 많은 그러한 가게에 대해서는 이 주택 이 보유세를 좀 세율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춰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세,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는 대폭 감면해줘야 된다. 근데 계속 그걸 감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해서 차익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회수하지 않으면 이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소위 불로소득을 그냥 다 누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거래세를 계속 높여놔 버리면, 양도세를 계속 높여놔 버리면 이분들이 보유세가 높다 해도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도 이게 너무 이 소위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시장에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주택 분양도 있지만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유세를 높임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유하는 데 좀 부담을 좀 느끼게 하고, 반대로 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 같은 거 좀 낮춰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시장에 그걸 내놓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것을 시장에 내놔서 좀 팔고, 그 대신 좀 약간 교외 아니면 지방에 좀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시면, 그러면 거기서 남는 차액 가지고 그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참고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OECD 같은 국가들 대부분이 다 거래세율은 엄청나게 낮고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반대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세는 거의 0%고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두 배, 세 배 이렇게 된다. 이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세제 개편을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하면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말 경제적인 원리로 이걸 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내가 내 집 장만하고, 그래서 내가 미래 세대인데 가정을 내가 꾸리고 아이를 내가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현재의 재산세와 하나로 합해서 그 재산세를 소위 세율을 좀 높이고, 그 대신 이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그런 거래세를 좀 낮춘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그 부동산 관련 세입은 지금보다 뭐 특별히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되 보유세율은 높이고 거래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번에 부동산세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그리고 여러분 의견 아주 많이 남겨주시고 기왕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가 정말 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